안녕하세요. 김학형 쌤무서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아이디어, 건강한 지방이 정신질환을 고친다. 건강한 지방, 그죠? 이런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뇌지요. 뇌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신질환이라는 게. 나 이것도 AI로 그려봤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브레인 에너지라는 책이 있어요. 분이 크리스토퍼 팔머라는 이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십니다. 그죠? 이분이 브레인 에너지라는 책을 썼는데, 요거에 대해서 요거를 읽고 깨달은 바가 많아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죠, 요거. 브레인 에너지. 다 읽어봤습니다. 네. 이 저탄고지라고 그러죠. 키토제닉 식단이라고 그러고, 그게 바로 이 지방을 위주로 먹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 위주로 먹자. 이런 뭐 저탄고지, 뭐 키토제닉 뭐 이런 거죠. 왜냐면은 탄수화물하고 지방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줍니다. 그 에너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심장도 뛰고 이러는 거예요. 단백질은요, 그 에너지가 아니라 그거예요. 몸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재료. 그죠? 그러니까 지방하고 탄수화물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데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은 높이면은 이런 정신질환도 고쳐지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분이 쓰신 건데 브레인 에너지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 쓰신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뭐 정신질환의 종류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죠? 조증 있고 우울증이 있어요. 이게 조우울증이라고 그러죠. 뭐 과도하게 행복하거나 의기양양함 이런 게 조증이고 때로는 뭐 극도로 예민하고 공격적이고 막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막 신나는 거죠. 우울증은 그 반대죠. 깊은 슬픔, 뭐 무력감, 공허함 이런 거. 이렇게 막 그런 경우 우울증이 심하면은 막 저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러잖아요. 요 조증하고 우울증이 막 번갈아 나타나는 게 양극성 장애입니다.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또 불안 장애가 있어요. 이거는 뭐 공황 장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한 공포나 걱정이 지속돼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신건강 상태, 막 공황 장애 이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이 뭐 불안장애 있으면 뭐 못하겠죠? 또 조현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주로 뭐 도파민으로 인해서 감각, 사고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환각, 망상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냥 미치는 거죠, 사실. 정신분열증이라고 옛날에 말했죠. 이거를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또 정동장애가 있는데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 특징을 모두 보이는 거죠. 요거 조울증 번갈아 나타나는 거랑 이 조현병이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 그, 미국인의 한 20% 정도가 지금 이런 정신질환에 있는데도 자기가 모르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증, 우울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흔하잖아요. 이런 불안장애 이런 거. 근데 자기도 모르죠. 자기도 모르고 그 정신질환인지도 모르고 뭐 사는 겁니다. 이런 건 경미한 거고, 진짜 심각한 건 뭐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심각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가벼운 거지만은 그 정신병에 속합니다. 미국인의 20%가 정신질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맞습니다. 근데 흡연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 약물 중독, 설탕 중독 등 같은 이런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은 이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거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흡연을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담배를 안 피니까 이 설탕 중독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설탕을 엄청 먹었죠. 청량음료 이런 거.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흡연이나 알코올 중독, 이런 설탕 중독 이런 게 정신질환의 전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환자가 우울증과 뭐 불안장애를 같이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 문제는 정신질환 자학이 흔히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저는 뭐 흡연하고 설탕 중독이 심했는데 방탄커피 마시면서 고쳤습니다. 저탄고지를 한 거죠, 저탄고지. 그 탄수화물 끊고 하루에 뭐 한 끼만 먹으면서 방탄커피 마시고 좋은 건강한 지방들 먹고 이러니까는 뭐 이런 중독 증세를 겨우 고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여튼간 이게 정신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걸 모르고 수십 년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그죠? 이게 고치게 된 겁니다. 어떤 기회에. 특히 만성 우울증 환자는 평균적으로 염증 수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비만, 당뇨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건성 같은 자가 면역 질환, 만성 감염, 장루수 증후군 이런 게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 그죠? 이런 게 있다는 건 뇌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번에 피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죠? 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염증이 있다는 거는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피부도 안 좋고 뇌도 안 좋고 뇌가 안 좋으면 이런 정신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좀 탄수화물 줄이고 적게 먹고 건강한 지방 섭취하면은 피부도 좋아지고 뇌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 우울증 환자는 특징이 특정 뇌 영역이 이렇게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고. 이 염증이 장기간 지속돼서 세포 조직에 손상을 주기 때문이에요. 모든 정신질환에는 이 단 하나의 공통 경로가 존재하는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분 크리스토퍼 팔머 교수님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바로 이 정신질환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탄수화물 과다 섭취예요. 결국 이 탄수화물 과다 섭취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 그랬죠. 당이 우리 몸에 들어가. 근데 이게 세포로 들어가서 쓰여야 되는데 에너지로 쓰여야 되는데 당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거죠. 인슐린이 이 당을 데리고 세포로 들어가려는데 세포가 거부하는 거죠. 당을 너무 많으니까 배부르면 못 먹듯이 세포도 당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럼 세포는 만성적인 이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거죠. 근데 이게 뇌세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정신질환이 되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뇌에 대한 에너지가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잘 아시죠? 그 뭐 중고등학교 때 막 생물학 때 배우죠. 우리 세포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그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ATP라는 걸 합성하는데 이게 에너지예요. 입니다. 그리고 산소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뭐냐면 태초에 그죠? 단세포가 있었어요. 단세포. 그리고 박테리아가 있었습니다. 박테리아. 어떤 계기로 이 단세포하고 박테리아가 합쳐져서 이런 세포가 된 거예요. 그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박테리아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조원 개의 박테리아가 뭉쳐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 뭉치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태초에 단세포 동물과 박테리아가 합쳐져서 다세포 동물이 된 거예요. 이게 한 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구가 생기는 거. 식물로 가서 이게 엽록체가 된 거고, 동물들은 이런 우리 같은 인간까지 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박테리아야, 박테리아. 박테리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곰팡이는 박테리아를 죽여요. 그래서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 있잖아요. 그게 다 곰팡이에서 추출되는 거죠. 우리의 적이 바로 곰팡이입니다. 우리는 박테리아 뭉치고 우리의 적은 곰팡이에요. 그래서 누수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럼 곰팡이 같은 거 생기면은 철저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 식물들 보면은 그런 또 땅콩이나 이런 것들 박테리아 감염 곰팡이 쓸거나 이런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 같은 거 곰팡이 생긴 음식
어쨌든 우리는 이런 박테리아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단세포와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합성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 이름이 ATP예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뇌세포에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가 합성이 되는데 이게 에너지라고 그랬죠. 이 ATP가 아데노신 3인산입니다. 아데노신 3인산.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사용하는 화폐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몸의 세포가 활동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료라고 합니다. ATP는 에너지를 머금은 이 충전용 배터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영양소하고 산소가 합쳐져서 ATP를 만드는데 이 영양소가 바로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합성합니다.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포도당이죠. 요게 약 8.7, 100g이 8.7kg의 ATP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지방에서 나오는 게 아세토아세테이트, 요게 9.4kg의 ATP를 생성하고 베타 히드록시브루티산이 100g이 약 10.5kg 정도의 ATP를 생성한다고. 요 포도당, 바로 그 유명한 포도당이죠. 왜 병원 가면 수액 맞을 때 그 포도당. 이게 탄수화물로 에서 얻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요 아세토아세테이트하고 베타 히드록시브루티산이 뭐냐면은 케톤체입니다. 지방산을 분해하면은 케톤체가 나오는 거예요, 간에서. 이거는 포도당보다 적은 산소를 소모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어서 심장이나 뇌같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장기에 아주 효율적인 슈퍼 연료로 불립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어. 막 단식을 해요. 그러면 포도당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쌓여있는 지방을 태워갖고 요 케톤체가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간식이 되게 좋다고 그랬죠. 아세토아세테이트 요거랑 베타 히드록시 브루티산이 바로 ATP를 생성합니다. 이 포도당보다 훨씬 많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 우리 비만이나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이 세포로 잘 안 들어가. 근데 만약에 단식을 해요. 그러면은 포도당 대신에 이런 케톤체들 이런 게 우리 뇌로 들어가는 겁니다. 간으로 들어가서 ATP를 생성하는 거죠. 간으로 지방산이 간에서 케톤체가 돼서 이 케톤체가 세포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ATP를 생성하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죠 같은 건데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면 왜 이런 케톤체가 효율적이냐? 그러면은 이 아세토아세테이트 이게 케톤이라고 그랬죠. 우리 몸의 탄수화물 섭취가 적거나 저탄고지 식당이죠. 단식을 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할 때 간에서 지방산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뱃살을 막 태우는 거죠. 이 지방산이 대사되면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게 이 아세토아세테이트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다음이 베타 히드록시 브루티산입니다. 여기 아세토아세테이트가 환원되어 변한 상태고 혈액을 통해 에너지가 필요한 조직 등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또 아세톤이라는 것도 분비되는데 이것도 케톤체 중 하나인데 아세토아세테이트가 자연적으로 분해돼서 생기는 부산물이죠. 에너지를 내지 못하고 이거는 호흡이나 소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이게 단식을 하거나 만약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식단을 하면은 케토시스 상태가 되는데 요게 이런 케톤체를 쓰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 입냄새가 나는 게 이 아세톤 때문입니다. 이 피부에서 아세톤이 나와갖고 좀 두드러기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그죠 케토플루라고 그러죠. 두드러기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하거나 뭐 저탄고지 이런 걸 하면은 포도당은 이렇게 탄수화물을 그 물을 잡아두는 성질이 있는데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면은 또 수분이 빠져나가서 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저탄고지 이런 거 할 때는 소금물을 많이 마셔요. 소금을 많이 먹고 그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입안이 마르고 막 눈이 안구 건조증 생길 수 있어요. 저도 좀 그랬는데 소금물
아침마다 먹고 그랬더니 없어지더라고요. 저 정신질환 이런 거 치료하는데 조증, 우울증, 양극성 장애 막 이런 거 왜 생기는지 아셨죠, 이제? 뇌에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뇌에서 에너지가 부족하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뇌세포,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뇌에 대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탄수화물, 치매 이런 거 다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생기는 이런 우울증, 양극성 장애 막 이런 거, 조현병. 프랑스에서 실제로 그 키토시스, 그 키토제닉 식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저탄고지를 실행을 했더니 상당 부분 많은 환자들이 치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저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탄수화물 이런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1일 1식을 하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오잖아요.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오고 그 인슐린이 적게 분배되니까 인슐린 저항성도 낮아지겠죠. 그 소기름, 돼지기름, 생선기름, 버터 이런 동물성 기름하고 MCT 오일, 올리브 오일 이런 거 건강한 지방 섭취를 늘리면 뇌에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고 그랬죠. 케톤체로. 특히 이 MCT 오일이 바로 중세지방산이라고 그랬죠. 뇌로 바로 갑니다. 버터는 느리게 소화돼서 포만감을 주고 올리브 오일은 식욕 억제 호르몬이 GLP-1 호르몬 활성화시켜서 식욕 억제하고 MCT 오일은 간에서 바로 케톤체로 분해돼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저도 이 흡연하고 설탕 중독이 있었는데 왕창 커피하고 그 1일 1식으로 고쳤습니다. 사실 저녁 한 끼만 딱 먹으면 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일상생활이. 그래 아침에 방탄커피를 마시면 방탄커피가 뭘로 돼 있냐면 버터, 올리브 오일이나 MCT 오일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인슐린을 분비시키지 않는다고요. 정신이 멀쩡해. 그래서 아침에 방탄커피 마시고 점심에도 마시고 저녁에 뭐 1일 1식 하면 살이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뇌 건강도 좋아지는 거죠. 이 MCT 오일은 치매도 고친다는 막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마카다미아랑 피칸, 호두도 좀 먹는데 요게 제일 좋다고 그러죠. 삼형제죠. 마카다미아, 피칸, 호두 요 세 개가 가장 좋은 그 견과류 3인방입니다. 그 데이브 아스프리 아시죠? 최강의 식사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분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최강의 식사 씁니다. 데이브 아스프리가. 저는요 어떤 음식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그 재미나이에다 쳐봐요. 그냥 호두에 대한 데이브 아스프리의 견해를 한번 가르쳐줘 그러면은 이 학습을 다 해놨더라고요. 재미나이가 이 데이브 아스프리 책에다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었다. 근데 뭐를 주의해라. 산패가 쉬우니까는 오래 놔두면 안 된다. 이런 거. 피칸을 좋아하죠. 피칸이 최고죠. 또 호두랑 비슷한 건데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카다미아도 건강한 지방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삼형제, 마카다미아, 피칸, 호두, 요게 뇌 건강에 또 좋아요. 좋은 기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되게 적고, 마카다미아, 피칸, 호두, 이런 거, 그리고 소기름, 돼지기름, 생선기름, 버터, MCT 오일, 올리브 오일, 이런 거. 아보카도 오일은요, 그것도 사실은 좋아요. 아보카도 오일을 먹는 것도 좋은데, 가짜가 너무 많아. 진짜가 없대요, 그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은 막 등급이 있잖아요. 품질도 막 엄격하게 하고 그러는데, 유럽에서 또 생산이 되니까 품질 관리가 엄격한데, 아보카도 오일은요, 거의 다 가짜래요. 안에 그 콩기름 섞고, 막 이것저것 섞고, 오래된 거고, 막 정제한 건지, 열매에서 짠 건지, 뭐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피부도 좋아진다고 그랬죠, 이런 건. 탄수화물 적게 먹고, 좋은 지방 많이 먹으면은 피부도 좋아집니다.
정신 건강도 좋아져요. 데이브 아스프리가 이렇게 간헐적 단식하면서 방탄커피 마시고 이런 좋은 기름 많이 먹어서 뭐 임원도 되고 그랬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그 억만장자죠. 데이브 아스프리. 이분 뭐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고 크리스토퍼 팔머. 요 책이랑 그 최강의 식사 이거는 꼭 돈 주고 사세요. 사서 읽어보세요. 에너지, 브레인 에너지. 이거는 제가 진짜 추천합니다. 이 두 책은.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진짜 인생이 바뀌어. 그죠? 인생을 바꾸는 아이디어. 건강한 지방이 정신질환을 고친다. 이래 봤습니다. 결국 답은 뭐다? 간헐적 단식, 탄수화물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먹자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막형 세무사였습니다.